불안장애, 공황장애, 자율신경 실조증이 무엇인지 그 정의와 원인 그리고 증상들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고 있고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양의학과 한의학의 치료 방법을 비교해가며 또 어떤 음식이 도움이 되는지 요즘에는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저는 공황장애는 가끔씩 연예인들이나 혹은 특정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주 가끔씩 겪는 질병이라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얘기가 많이 달라졌죠.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궁금해서 조사를 해보니 2013년 우리나라 기준으로 약 9만 3천 명이 진단을 받았었고 2021년 기준으로 약 22만 명이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55.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지금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서 이런 빠른 시대의 흐름에 맞춰가기 위해서 또 과도한 경쟁 사회에 노출되다 보니 우리 특히 젊은 20대층에서 발병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고요. 공황장애를 겪고 계신 분들의 25%가 같이 우울증으로 또 힘들어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런 공황장애에 대해 세밀하게 다루는 책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불안장애, 공황장애, 자율신경 실조증에 대해서 극복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안내서이고요. 헤아림 한의원 네트워크 원장단이 저술했고 다양한 치료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공황장애를 다루고 있습니다. 불안장애, 공황장애, 자율신경 실조증이 무엇인지 그 정의와 원인 그리고 증상들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고 있고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양의학과 한의학의 치료 방법을 비교해가며 또 어떤 음식이 도움이 되는지 생활관리의 방법과 또 그 중요성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부분은 공황장애를 좀 다루고 싶은데요. 공황장애란 무엇인가, 그 원인과 증상들에 대해서 또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서 자가 진단도 해보시고 또 주변에 공황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거나 본인이 겪고 계시다면 이 책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황장애란 무엇인가? 공황장애는 극도의 공포심과 교감신경계의 항진 증상이 갑작스럽게 발생하여 13가지 생리적, 인지적 증상 중 4가지 이상의 증상이 나타나 약 10분 이내에 최고조에 이르게 되고 예기 불안이나 회피 행동과 같은 비적응적 행동이 나타나 사회적 기능의 저하가 야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이다. 이러한 증상이 수분 이내에 발작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공황발작이라고 하는데 그 증상으로는 호흡곤란, 심계항진, 가슴 통증, 질식, 현기증, 떨림 또는 경련과 같은 것이 있다. 공황장애로 의심되는 주요 증상으로는 갑자기 극심한 어지럼증을 호소하거나 숨이 잘 안 쉬어져서 죽을 것 같은 질식감이 들거나 가슴이 심하게 두근거려 심장이 멎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 등으로 다양하다. 그런데 어지럼증 때문에 이석증, 전정신경염, 메니에르병 검사를 하더라도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고 숨이 잘 안 쉬어져 호흡기 관련 검사를 해도 이상이 나타나지 않으며 심장과 관련된 검사를 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때에는 공황장애로 진단받게 된다. 심한 불안 공포와 함께 어지럼증, 호흡곤란, 두근거림 등 갑자기 극심하게 일어나는 경우를 공황발작이라고 하는데 공황발작은 상황에 따라 10분에서 1시간 정도 극심하게 왔다가 진정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증상이 나타나 급히 응급실을 방문하지만 가는 도중이나 도착 후 잠시 안정을 취하는 사이 증상이 사라지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다. 이와 같은 공황발작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또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지? 라는 불안감과 공포감을 가지게 되어 신체에서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 극도로 예민해지게 되는데 이것을 예기불안 혹은 예언불안이라고 한다. 일어나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처럼 느껴지는 공포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본인 스스로의 의지로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서 삶의 질이 떨어지고 좌절감으로 자존감이 극심히 낮아진다는 점이다. 공황장애를 오래 앓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앓는 이유이기도 하다. 공황장애는 대부분 본인의 의지로 통제가 되지 않으며 단순히 마음의 문제뿐 아니라 신체 증상도 복잡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초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자존감의 회복을 위해서라도 제때 증상과 원인에 맞는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공황장애의 주요 13가지 증상으로는 1. 호흡과 관련된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잦기 때문에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질식할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다. 2. 심장과 관련해서는 가슴이 두근거림이 심해져서 곧 이러다가 심장이 멎는 것 아닐까 하는 두려움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3. 머리가 아찔하고 어지러워서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나타나지만 실제 신경학적 검사를 통해서는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다. 이러한 호흡, 심장, 어지럼증 등의 증상 외에도 4. 신체가 굳는 느낌이 들거나 5. 목이 조이는 느낌이 계속 들고 6. 감정적으로 계속 격양되는 느낌을 보이거나 7. 속이 불편하고 꽉 막힌 느낌이 든다거나 하는 식의 임상적인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도 많다. 몸 전체에서 나타나는 다른 유형의 전신 증상에는 8. 손이나 발과 같은 몸의 일부가 미세하게 계속 떨리고 9. 평소와 달리 땀이 특히 머리나 상체 쪽으로 비오듯 나타나 다한증으로 오해되는 것 등이 있다. 10. 손발이 저린 느낌이 들거나 피부에 뭔가 기어가는 것 같은 이상한 감각을 느끼기도 한다. 11. 몸이 더웠다가 추워졌다를 반복하거나 정상적이지 않게 추위를 심하게 느끼거나 반대로 더위를 지나치게 심하게 느끼는 경우도 있다. 12. 현실이 어색하게 느껴지고 가상현실 속에 있는 것 같은 비현실감을 가지기도 하는데 이를 이인증이라고 하며 공황장애에 흔하게 같이 나타난다. 이러한 이인증은 종종 브레인 폭으로 오해되는 경우도 있다. 13. 아무 일이 없음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과 더불어서 가만히 있어도 죽을 것 같은 기분 등이 생기기도 한다. 이렇듯 여러 감각 이상, 감정 조절 실패로 극심한 공황 발작을 겪게 되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 또 그러한 공황 발작이 생길까봐 두려워하는 경향이 점차 심해지는데 이를 앞서 이야기한 예기 불안이라고 한다. 예기 불안은 예언과 같이 자꾸 그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생각이 든다는 뜻이다. 이러한 예기 불안이 일상화되면 증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일상생활이 점차 힘들어지고 삶의 질이 극도로 떨어진다. 공황장애는 크게 3단계에 걸쳐 나타난다. 갑작스러운 공황 발작이 뚜렷한 이유 없이 나타나는 것이 첫 번째다. 대개 이 경우는 상황을 잘 조절하기만 해도 증상이 아주 심하게 나타나지는 않을 수도 있다. 주로 과호흡과 동반되고 한두 번의 경우 병원에서 과호흡 증후군이라는 진단이 내려지기도 한다. 발작 빈도가 잦아지고 신체 이상 증세가 점차 일상 속으로 악화되는 두 번째 단계로 가면 공황 발작이 예상되는 장소에 대한 공포감이 증가하고 심해지면 사람을 만나는 일 자체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는 상태에 이른다. 보통 공황 발작은 사람들이 많은 공간, 막힌 공간, 어두운 공간, 한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해야 하는 공간에서 주로 발생한다. 이러한 곳들에서 공포나 불안이 야기되는 것을 폐소공포증 혹은 광장공포증이라고 하는데 공황 발작 환자의 상당수는 이러한 곳에서 증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공황 발작을 경험한 이후로 그러한 장소로 가기를 두려워하고 점차 활동 반경이 좁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공황장애에 의해 특정 장소와 사람을 회피하는 경향은 간혹 사회불안장애로 오인되기도 한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 대한 공포감, 공개된 장소에서의 식사를 넘어서서 일상적인 타인과의 대화에서도 점차 심해지는 경향이 발생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불안장애 양상으로 보일 수 있는 대인 기피 경향의 상당수는 공황 발작 자체에 대한 두려움으로 생기는 것이다. 공황장애의 3번째 단계에 이르면 실제로 얼굴이 붉어지거나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거나 호흡이 정상적으로 안 되고 얼굴이 굳어지며 식은땀이 나는 등의 신체 반응이 극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남들에게 그러한 면이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꺼리게 되어 점차 폐쇄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쪽으로 바뀌게 된다. 이 단계가 되면 공황장애뿐 아니라 우울증이 겹쳐져서 증상이 나타나는 단계가 된다. 또한 최근에는 어린이 공황장애 환자도 적지 않은데 특히 어린이는 이러한 공황장애 상황에 대해서 증상을 정확하게 묘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증상의 양상과 증상이 발생하는 장소에 대해 보호자가 세심하게 살펴 판단해야 한다. 공황장애 진단. 대부분의 정신장애가 그러하듯 공황장애를 진단해내는 특정한 검사는 없다. 공황장애는 전문가 그룹의 합의에 따른 기준을 바탕으로 직접 환자를 진료한 의료인의 판단에 의해 진단된다. 의료인은 환자로부터 증상과 병력을 자세히 청취하고 다른 질환이나 정신장애와의 감별을 위해 필요한 신체 검진과 검사, 심리 검사 등을 실시하고 결과를 참고하여 최종 판단한다. 정신장애의 진단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기준은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출간한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5판이다. DSM-V에 수록된 공황장애의 진단 기준을 바탕으로 소개한다. A.
반복적으로 예상치 못한 공황 발작이 발생한다. 공황 발작은 갑작스럽게 발생하며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수분 이내에 최고조에 이른다. 공황 발작으로 진단하려면 다음 13가지 증상 중 4개 이상이 나타나야 한다. 1. 심장 박동수의 증가 및 심한 두근거림. 2. 식은땀. 3. 몸이 떨리거나 흔들림. 4. 호흡이 가빠지고 답답한 느낌. 5. 숨이 막힐 것만 같은 질식감. 6. 가슴의 통증 혹은 불편감. 7. 메스꺼움, 울렁거림 혹은 복부 불쾌감. 8. 어지럼증, 흔들리거나 불안정한 느낌, 띵함과 멍한 느낌, 쓰러질 것 같은 느낌. 9. 춥거나 화끈거리는 느낌. 10. 감각 이상, 저릿하거나 마비되는 듯한 느낌, 따끔거림 등. 11. 비현실감 혹은 이인증. 12. 통제력을 상실하거나 미칠 것 같은 두려움. 13. 죽음에 대한 공포. 비. 적어도 1회 이상의 공황 발작 후 다음 2가지 중 1가지 이상의 증상이 1개월 이상 지속된다. 추가적인 공황 발작이나 공황 발작의 결과로 예상하는 것에 대한 지속적인 걱정, 공황 발작과 관련한 부정적인 행동 변화. C. 장애가 물질 혹은 다른 신체 질환이나 상태로 인한 것이 아니다. D. 장애가 다른 정신과 질환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공황장애는 불안장애의 일종으로 크게 2가지의 증상적 특징을 보이는데, 첫 번째는 공황 발작이고 두 번째는 예기불안 혹은 회피 행동이다. 공황 발작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며 공황 발작을 겪은 후 예기불안과 회피 행동 중 하나 또는 둘 모두가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사실 공황 발작과 유사한 발작적인 불안 증상은 다른 불안장애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광장 공포증이나 사회 불안장애, 특정 공포증 등에서도 불안이 심해지면 공황 발작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다면 공황장애와 다른 불안장애에서 나타나는 불안 발작의 차이는 무엇일까? 바로 예상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다른 불안장애의 경우 환자가 두려워하고 불안을 느낄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한 환경이나 상황에서만 발작이 일어날 수 있다. 이를테면 광장 공포증의 경우 불안 발작이 일어났을 때 도움을 받기 어렵거나 탈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 불안장애의 경우 사회적 상황에서, 특정 공포증의 경우 두려움을 유발하는 특정 대상과 마주하거나 마주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만 불안 발작이 일어난다. 그러나 공황장애에서의 공황 발작은 특정 상황뿐 아니라 별다른 이유 없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공황장애 치료를 위해서는 생활관리가 필수적이다. 먼저 공황장애를 악화시키는 요인들을 피해야 한다. 대부분의 악화인자들은 두뇌와 자율신경의 흥분을 유발하는 것들이다. 공황장애에 피해야 하는 요인들을 일반적으로 CATS라고 한다. 고양이들을 피해라. C는 카페인. 커피에는 카페인이 있어서 섭취하면 잠이 깨고 피로가 가신 것처럼 느낀다. 그러나 카페인은 중추신경을 흥분시켜 일시적으로 각성 상태를 만드는 것이지 실제로 피로를 회복시킨 것이 아니다. 카페인은 섭취 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몸에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때 두뇌와 자율신경을 자극하여 교감신경을 흥분 상태로 만들고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이 상승되게 한다. 이 과정에서 당질, 코르티코이드와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 신체에 무리를 주게 된다. 그래서 공황장애를 가장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환자들 중에는 오랫동안 믹스커피를 매일 여러 잔 마시는 분들이 많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환자들 가운데 다수에게서 공황장애가 발현되었으며,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카페인이 직접적인 악화인자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카페인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료로는 커피, 녹차, 홍차, 탄산음료, 초콜릿 등이 있다. 당연히 바카스나 기타 에너지 드링크처럼 직접적으로 카페인을 활용한 음료들에는 더 많이 함유되어 있다. 카페인을 전혀 섭취하지 않는 게 기호상 힘든 환자들도 제법 있다. 그런 경우 적어도 치료를 하는 중에는 디카페인 커피를 마시는 것이 치료적으로는 훨씬 좋다. 하지만 극소량의 카페인에도 반응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상 디카페인이라 하더라도 끊는 것이 더 낫다. A는 알코올. 알코올은 화학적으로 에탄올이다. 에탄올은 초반에는 진정제처럼 작용을 한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고 나른해지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그렇지만 섭취와 동시에 1, 2일에 걸쳐 알코올은 간에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로 분해가 된다. 이 아세트알데히드는 독성 물질로 우리 몸에서 흥분을 유발해서 짧게는 숙취를 일으키고
길게는 신경을 흥분시켜 공황장애를 유발하게 된다. 때문에 단기간에 나타나는 알코올에 의한 공황장애 악화는 보통 술을 마신 다음 날 아세트알데히드 농도가 가장 높은 시간에 일어난다. 술은 아세트알데히드로 분해가 되었다가 섭취 후 2, 3일 정도가 되면 아세트산과 물로 분해되어 소변이나 땀 등으로 자연 배출이 된다. 이렇게 완전히 분해되기까지는 2, 3일이 걸리기 때문에 피치 못해 술을 마시게 되더라도 간격이 최소 2, 3일은 되어야 한다.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하고 있는 시간에 다시 알코올이 들어오게 되면 간은 아세트알데히드의 분해를 잠시 멈추고 새롭게 들어온 알코올을 아세트알데히드로 분해하는 일을 먼저 진행하게 된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술을 마시게 되면 아세트알데히드가 분해되지 않고 누적이 되어버린다. 이 누적된 아세트알데히드가 직접적으로 공황장애의 큰 요인이 된다. 또한 지속적인 알코올 섭취는 마약성 진통제처럼 의존성을 갖게 만드는데 이는 알코올이 뇌의 정상적인 도파민 생성 기능을 저하시키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공황장애 관리의 원칙이지만 부득이하게 술을 마셔야 한다면 적어도 3일의 간격은 두고 소량만 마시는 것이 좋다. T는 담배. 담배는 공인된 발암물질이다. 일단 공황장애를 떠나서도 건강에 좋을 리 없다. 담배의 니코틴은 직접 중추와 자율신경계에 작용하여 흥분작용을 일으킨다. 우리가 담배를 쉽게 끊지 못하는 이유는 니코틴이 두뇌의 도파민계를 활성시키기 때문이다. 도파민은 두뇌를 흥분시키고 자율신경을 흥분하게 만드는 주요 인자다. 니코틴을 흡입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과 아드레날린이 과다 분비되고 교감신경을 흥분시켜 각성 효과가 일어난다. 그리고 중추신경을 자극해 도파민 분비를 촉진시켜 행복감을 느끼게 만든다. 이는 알코올과 마찬가지로 일시적인 현상일 뿐 이후 심한 공황과 우울을 경험하게 할 수 있고 점차 중독에서 헤어날 수 없게 만들 수 있다. 뇌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산소와 포도당의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흡연할 때 산소를 연소시키면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는 산소보다 헤모글로빈과의 결합력이 훨씬 더 강하다. 따라서 흡연을 하면 혈액의 헤모글로빈이 산소 대신 일산화탄소와 결합을 하여 뇌로 충분한 산소 공급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때 우리 몸은 안정적인 산소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 교감신경이 흥분되고 호흡수를 늘리고 심박수를 증가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공황장애 증상을 악화시킨다. 담배를 끊는 것이 무엇보다 좋겠지만 중독 때문에 담배를 직접적으로 끊기가 힘들다면 적어도 야간에는 담배를 피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다. 담배를 자기 전 한두 시간 이내에 피우면 수면 효율에 큰 영향을 준다. 그 때문에 잠이 들기가 어렵게 되거나 깊이 자는 일이 힘들어지게 되는데 이로 인해 숙면을 취하지 못하게 되면 공황장애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담배를 피우는 개수를 절반 이하로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좋다. 전자담배는 타르 등 발암물질이 연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지만 대신 니코틴 흡수율은 훨씬 높다. 따라서 공황장애에는 전자담배도 마찬가지로 좋지 않다. S는 설탕. 설탕을 지속적으로 많이 섭취하면 인체의 인슐린에 영향을 주면서 당뇨 등 대사증후군의 악화인자로 작용하게 된다. 대사증후군은 공황장애의 큰 유발원이 된다. 아울러 설탕은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에도 자극을 주는데 이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는 만성염증의 중요한 트리거가 된다. 그래서 인체 전체에 만성적인 염증을 유발하게 되고 이러한 만성염증이 누적되면서 신경이 불안정해져 공황장애가 쉽게 낫지 않게 된다. 많은 연구들에 따르면 설탕을 배제하거나 나아가 탄수화물을 배제한 식단이 공황장애 등 신경정신과적 문제에 상당히 유리한 치료적 식단임이 밝혀졌다. 탄수화물을 완전히 배제한 식단이 힘들다면 적어도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끊거나 최소한의 섭취만 하는 것이 공황장애 관리에는 훨씬 유리하다. 이러한 CATS와 더불어서 들쑥날쑥한 생활 패턴과 과도한 스트레스 환경도 피하는 것이 좋다. 임상적으로 관찰을 하면 공황장애 환자들은 생활 리듬이 불규칙한 경우가 많다. 자는 시간이 들쭉날쭉하고 식사를 하는 시간도 들쭉날쭉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에 노출된 경우도 적지 않다. 때문에 환경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것들은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